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한마디부터 들어보세요. 혹시 자주 어지러우신가요? 일어설 때 핑 돌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쭉 나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내가 혈압이 낮아서 그래. 저혈압이라서 그래. 그런데요, 오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진짜 범인은 저혈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혈압을 탓하다가 진짜 원인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찾아온 환자분들을 정밀하게 검사해 봤습니다. 24시간 혈압을 재고 누웠을 때와 섰을 때의 혈압 변화를 보고 신장까지 초음파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어지럽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막상 검사해보면 심장도 멀쩡하고 혈관도 멀쩡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이 조금 낮긴 한데 그게 어지럼증의 원인은 아니었던 겁니다. 저도 사실 오래전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지러우면 당연히 혈압이 낮은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주변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 최신 진료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어지럼증이 정말 저혈압 때문인지 아닌지 스스로 구별하는 법. 둘째, 어지럼증과 무기력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셋째,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혈압 관리 운동과 식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고 가셔도 앞으로 어지러울 때 무작정 겁먹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50, 60 넘기신 분들, 그리고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이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다리 붓는 것, 쉽게 피곤해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몸의 혈액 순환 전체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압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혈압, 말 그대로 피의 압력입니다. 우리 심장이 쿵쿵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밀어내죠. 그 피가 혈관 벽을 밀고 지나갈 때 생기는 힘, 그게 바로 혈압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관 안에 물이 흐를 때 관벽을 미는 그 압력과 똑같습니다. 이 혈압은 두 가지 숫자로 표시됩니다. 혈압을 재면 위에 큰 숫자 하나, 아래에 작은 숫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위에 있는 큰 숫자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꽉 쥐어짜면서 피를 힘껏 뿜어낼 때의 압력이에요. 아래 작은 숫자는 이완기 혈압입니다. 심장이 다음 박동을 위해 잠깐 쉬면서 피를 다시 받아들일 때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힘줄 때가 위 숫자, 힘을 풀 때가 아래 숫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정상 혈압은 얼마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기준으로 삼는 정상 혈압은 120에 80입니다. 위가 120, 아래가 80. 이게 가장 건강한 혈압이에요. 그리고 위가 140, 아래가 9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으로 분류됩니다. 140에 90. 이 숫자 한번 기억해 두세요. 혈압이 이걸 넘기면 혈관에 점점 부담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렇게 단계별로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정상, 주의 1단계, 2단계 이렇게요. 그런데 저혈압은요? 저혈압은 사실 명확한 분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놀라우시죠? 고혈압은 몇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칼같이 정해져 있는데 저혈압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대략 기준으로 삼는 숫자는 있습니다. 수축기와 이완기. 그러니까 위아래 혈압이 90에 60 아래로 떨어지면 아, 이 사람 혈압이 좀 낮은 편이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가 90 아래, 아래가 60 아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숫자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병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하나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혈압 정말 위험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저혈압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십니다. 혈압이 낮으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합니다. 다른 병 없이 그저 건강한 분이 혈압만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혈압이 낮은 것,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 혈압이 낮은 분들은 혈관에 부담이 적어서 어떤 면에서는 혈관이 더 깨끗하게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90, 100 정도로 좀 낮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겁부터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혈압을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사실 진짜 조심해야 할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저혈압 그 자체보다도 저혈압으로 나타나는 다른 병이 숨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혈관에 다른 질환이 있을 때 그 결과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2차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다른 병이 1차로 있고 그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는 게 2차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평소엔 멀쩡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으시면 한 번쯤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숨어있는 다른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면 그 낮은 혈압은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마흔 무렵부터 자주 어지러우셨대요. 젊었을 때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핑 돌면서 쓰러질 것 같아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까지 가신 적도 있었답니다. 식은땀이 줄줄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혈압을 재니 낮게 나왔고 그래서 이분은 평생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나는 저혈압이라서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이번에 큰맘 먹고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균 수축기 혈압이 110 정도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상 범위였습니다. 혹시 심장 박동이 너무 느리거나 불규칙해서 그런가 싶어서 24시간 내내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동수도 정상이고 불규칙한 박동, 그러니까 부정맥도 거의 없었어요. 심장 초음파에서도 심장이 멀쩡하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어지럼증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진실이 등장합니다. 바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게 무엇인지 이해하시면 아, 내가 왜 그렇게 어지러웠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몸을 조절해주는 신경이에요. 이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교감신경,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 몸을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가속 페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가 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빠르게 올라갈 때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이 교감신경이 켜지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쑥 올라갑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입니다. 잠을 잘 때, 명상할 때, 아주 편안하게 쉴 때 작동해요. 이 부교감신경이 켜지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차분하게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서로 적당히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이 균형이 갑자기 와장창 깨지는 일이 생겨요. 브레이크가 너무 세게 밟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혈압도 같이 뚝 떨어집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들면서 우리는 핑 돌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입니다. 특히 이 현상은 누구한테 잘 생길까요? 보통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마른 체형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몸이 약해지면 충분히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남의 이야기라고 흘려듣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풍선을 세게 불다가 또는 악기를 힘껏 불다가 쓰러집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낄 때 쓰러져요. 또 어떤 분은 사람이 꽉 들어찬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답답하고 더운 공기, 땀 냄새, 그 불쾌한 기분이 몰려올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먼저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집니다. 그 다음 이마와 등에 식은땀이 쭉 납니다.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면서 토할 것 같아져요.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스르르 주저앉게 됩니다. 이 신호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수원에 사시는 그분이 겪은 증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요, 대부분 수십 초 안에 의식이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심장마비가 오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하는 무서운 일은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목숨이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한숨 돌리셔도 됩니다. 그럼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바로 쓰러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울 것 같은 그 느낌이 딱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또 그 어지러운 느낌, 식은땀 나고 핑 도는 그 신호가 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절대 억지로 서 있지 마세요. 둘째, 그 자리에 바로 쪼그려 앉거나 벽이나 의자에 기대세요. 셋째, 가능하면 다리를 살짝 올리고 누우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몇 초만 버티면 뇌로 가는 피가 다시 돌아오면서 금방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억지로 서 있다가 훅 넘어지는 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기립성 앉았다가 또는 누웠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핑 도는 거예요. 혈압이 미처 따라 올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은 일어서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극심한 통증, 풍선 불기, 답답한 공간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갑자기 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둘이 비슷하지만 원인과 상황이 다른 겁니다. 둘 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는 점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큰 병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어지럽고 자꾸 처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진짜 원인이 드러납니다.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네, 거창한 병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지내나요?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텔레비전 앞에 또는 차 안에 길게는 7시간, 8시간씩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기다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 햇빛도 못 보고 걷지도 않습니다. 끼니도 제때 챙기지 않고 대충 때우기 일쑤예요. 이런 생활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종일 앉아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자꾸 다리 아래쪽으로만 몰립니다. 올라가야 할 피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붓고 발을 내디딜 때 묵직하게 아프고 위쪽 뇌로 가는 피는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이 더 심해집니다. 거기다 밥까지 거르면 기운이 없으니 핑 돌고 무기력한 게 더 심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검사상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어지럽고 무기력하시다면 그건 저혈압 탓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탓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이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내 습관만 바꾸면 되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두 분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혈압 관리 솔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솔루션은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왜 하필 하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리에는 수많은 혈관이 근육 사이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우고 자주 움직여주면 그 근육이 혈관을 꾹꾹 눌러서 펌프질을 해줍니다. 덕분에 피가 잘 돌게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고혈압인 분에게도 저혈압인 분에게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혈관을 도와주니까 심장이 혼자 무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혈압인 분은 심장의 부담이 줄어서 혈압이 안정되고 저혈압인 분은 피가 잘 돌아서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운동으로 양쪽 모두 잡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종아리입니다. 종아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멋진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유가 정말 그럴듯합니다. 우리 몸의 피, 그 중에서 무려 70% 가까이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네, 거의 70% 가까이요.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간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려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마치 손으로 물주머니를 쥐었다 폈다 하듯이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줍니다. 그 힘으로 피가 심장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떤가요? 오래 앉아 있고, 오래 누워 있고, 밖에도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종아리 근육이 점점 힘이 빠집니다.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니 온전히 심장 혼자서만 피를 돌려야 합니다.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체 강화 운동,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를 함께 키우는 운동이 온몸의 혈액순환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아리 운동을 배워볼까요? 가장 기본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까치발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효과는 만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동작을 더 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움직임이 적다 보니 어깨가 안으로 동그랗게 말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 때 팔을 위로 쭉 뻗어서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들면서 동시에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이렇게 하면 종아리와 어깨, 등까지 한꺼번에 풀립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까치발을 들 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휘청 돌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골반이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게 몸을 곧게 세운 채로 올렸다 내렸다 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몸이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살짝 잡고 하셔도 돼요. 천천히 균형을 잡으면서 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이 까치발 들기는 부담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면 종아리가 뻐근하고 화끈거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평소에 그만큼 안 썼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하루에 20번씩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보세요. 종아리 펌프가 살아나면서 피가 쑥쑥 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기니까 앉은 김에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으세요. 그 다음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서 가슴 앞에 팔짱을 낍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반대쪽으로 살짝 넘겨줍니다. 이때 팔도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따라가게 돼요. 오른 다리를 들어 왼쪽으로, 다시 제자리. 왼 다리를 들어 오른쪽으로, 다시 제자리. 이렇게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천천히 반복합니다. 허리를 비틀어주는 동작이라 혈액순환에도 좋고 굳어있던 옆구리와 골반도 시원하게 풀립니다.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에요. 한 세트에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해보세요. 세 번째, 하체 운동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옆으로 열어주는 동작이에요. 의자에 앉거나 누운 채로 두 다리를 모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 다음 양옆으로 천천히 벌렸다가 다시 가운데로 모읍니다. 이건 허벅지 안쪽과 골반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하체 전체에 힘이 붙으면서 피가 도는 길이 더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들으세요. 저혈압이 있거나 평소 어지러움이 잦은 분들은 이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핑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히 물을 마셔주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 모금씩,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앉아서 쉬세요.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운동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박동을 급하게 올리는 운동보다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완 운동이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고혈압에서는 스트레스가 아주 큰 위험 요소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어르신들, 목이랑 어깨 자주 뭉치고 굳지 않으세요? 바로 그 부분을 먼저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뒤통수 아래쪽을 만져보면 딱딱한 뼈가 있어요. 그 뼈 바로 아래로 손가락을 쭉 내리면 오목하게 쏙 들어간 자리가 만져집니다. 거기에 목과 어깨를 동시에 풀어주는 근육이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그 오목한 자리를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양팔을 천천히 뒤로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펴듯이 벌려줍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면서 10번에서 15번. 급하게 하지 마시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천천히. 이 동작을 하다 보면 눈이 맑아지고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고혈압 운동은 거칠게, 숨차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종아리를 직접 풀어주는 마사지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무릎 위쪽,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두툼하게 잡히는 부분을 양손으로 꽉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여주세요. 까딱, 까딱.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펌프질도 되고 동시에 뭉친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한쪽에 30번씩 양쪽 번갈아 해주세요. 이 마사지를 하면 정말 시원합니다. 종일 앉아서 뭉치고 막혔던 다리가 풀리면서 피가 도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또는 식사 후에 잠깐씩 해보세요. 돈 한 푼 안 들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내 두 손과 의자 하나면 충분해요. 자, 운동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생활 습관, 바로 식단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 먹으면 소용없어요. 특히 어지럼증과 무기력에는 식사가 결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대충 드십니다. 과일 몇 조각 또는 커피 한 잔으로 때우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우리 몸의 핵심 영양소가 부족하면 기운이 안 나고 어지러운 게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연료가 있어야 돌아가는데 연료를 안 넣으니 자꾸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사실 저혈압을 위한 특별한 식단이라는 건 따로 없어요. 하지만 끼니를 자꾸 거르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영양을 제대로 못 챙기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거르지 말고 드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꼭 챙기는 겁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은 반찬 차리기가 귀찮아서 밥에 김치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간단한 단백질 반찬 하나만 더 해보세요. 계란 2개를 삶거나 부쳐서, 또는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가면 기운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근육도 그래야 잘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탄수화물도 적당히 챙기세요. 요즘 탄수화물을 무조건 나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몸의 가장 빠른 연료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밥 한 공기 또는 죽 한 그릇이 들어가면 뇌가 깨어나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우리 전통 밥상이 괜히 밥 중심인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따뜻한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저혈압이면 소금을 더 먹어야 한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러 짜게 드시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짜게 먹는 게 혈압을 잠깐 올릴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저혈압이라고 해서 소금을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간으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더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틈틈이 물을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말고 한 모금씩 자주,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식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규칙적으로 세 끼를 드시고 단백질을 챙기고 탄수화물도 적당히, 그리고 물을 충분히, 복잡하지 않죠. 비싼 영양제도,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평범한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수원에 사시는 여성분, 그리고 함께 고혈압이 있던 남편분까지 두 분이 2주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해 봤습니다. 종일 앉아서 일하시던 그분은 수시로 일어나 까치발을 들고 앉아서도 틈틈이 다리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르던 끼니를 조금씩 자주 챙겨 드셨습니다. 2주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말씀이 최근에는 어지러움을 거의 못 느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혈압이 120에 80처럼 완전히 정상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도 어지럼증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낮은 혈압 그 자체가 아니라 기운 없고 처지게 만들던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습관을 바꾸니 증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부가 또 하나 얻은 게 있습니다. 평소엔 서로 건강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대요. 그런데 2주, 3주 함께 운동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건강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챙기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몸을 좀 움직이시나요? 만약 일어나서 곧장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하루에 물을 5잔 넘게 드시나요? 아니면 2~3잔도 채 안 드시나요? 만약 2~3잔도 안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지럽거나 핑 도는 그 순간에만 혈압을 잽니다. 그때 혈압이 낮게 나오면 역시 나는 저혈압이구나 하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데 그건 함정입니다. 어지러운 순간엔 누구나 혈압이 잠깐 떨어질 수 있거든요. 평소 하루 종일 혈압을 재보면 멀쩡한데 말이죠. 그러니 한순간에 숫자만 보고 평생 나는 저혈압 환자다 이렇게 낙인 찍지 마세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나는 저혈압이라 약해, 나는 혈압이 낮아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해야 할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줄이고 점점 더 약해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처지는데 활동까지 줄이니 순환은 더 나빠지고 어지럼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저혈압을 핑계로 점점 더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셔야 해요. 혈압이 낮다 그러니 조심하고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라 혈압이 낮다 그러니 더 움직여서 순환을 살리자 이렇게요. 이 작은 생각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이제 오래 앉아있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콸콸 잘 흘러야 집안 구석구석에 물이 닿겠죠? 그런데 수도관 어딘가가 막히거나 물 흐르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층 화장실에는 물이 졸졸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신장이라는 펌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 특히 머리 꼭대기와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겁니다. 종일 앉아있으면 다리 쪽 혈관이 짓눌리고 종아리 펌프도 멈춰 있으니 피가 다리 아래에 고여버립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고인 피는 다리를 붓게 만들고 묵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할 피가 부족해지니 머리가 핑 돌고 멍해집니다. 이게 바로 종일 앉아 일하시는 분들이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1시간에 한 번은 꼭 일어나라. 단 1분이라도 좋으니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라.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고인 피를 다시 돌게 만듭니다.
알람을 맞춰두셔도 좋아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까치발 10번, 제자리 걷기 10걸음.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다리와 머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7살 된 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운전 일을 하셨어요. 종일 운전석에 앉아 계시니 다리가 자주 붓고 저녁만 되면 어지럽고 기운이 쭉 빠지셨답니다. 이분도 처음엔 저혈압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고 심장도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종일 앉아만 있던 생활이었습니다. 이분은 운전 중간중간 신호 대기할 때마다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고 휴게소에 들르면 꼭 까치발을 20번씩 하셨대요. 그리고 거르던 점심을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다리 붓는 게 눈에 띄게 줄고 저녁에 어지러운 것도 거의 사라졌다는 거예요. 약 한 알 안 드시고 말입니다. 생활 습관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혈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혈압이 낮으면 무조건 보약을 먹어야 한다? 아닙니다. 다른 병이 없다면 보약보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100배 낫습니다. 비싼 보약에 돈 쓰시기 전에 먼저 새끼부터 제대로 챙기세요. 그게 진짜 보약입니다. 두 번째, 오해. 어지러우면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순간 어지러울 땐 당연히 앉거나 누워서 쉬어야죠. 하지만 어지럽다고 평소에도 계속 누워만 계시면 순환이 더 나빠져서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집니다. 증상이 없을 땐 가능한 한 자주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어지러운 건 당연하다? 절대 아닙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는 순간 고칠 수 있는 것도 못 고칩니다. 어지럼증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 습관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나이 탓 그만하시고 오늘부터 종아리를 깨우세요. 자, 운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종아리 운동을 좀 더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까치발 들기 다음으로 좋은 게 발끝 부딪히기입니다. 누워서 또는 앉아서 두 발을 쭉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았다가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양 발끝을 톡톡 부딪히는 동작이에요. 이건 발목과 종아리 아래쪽 혈관을 자극해서 피를 돌려줍니다.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누워서 다리 올리기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서 두 다리를 벽에 기대 위로 쭉 올립니다. 엉덩이 가까이 벽에 대고 다리를 천장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자세로 5분만 있어 보세요. 다리에 고여있던 피가 중력의 도움으로 심장 쪽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다리 붓기가 쑥 빠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옵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하세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은 다리를 너무 높이, 너무 오래 올리지 마세요. 머리로 피가 몰릴 수 있거든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다리를 의자 높이 정도로만 살짝 올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허벅지 힘을 키우는 운동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다리 힘으로만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걸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가 후들거릴 거예요.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라 여기를 키우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너무 깊이 앉지 마시고 살짝만 엉덩이를 떼었다 붙였다 하셔도 됩니다. 자, 운동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잠과 스트레스예요. 특히 고혈압과 어지럼증 모두에 잠이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자율신경의 균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출렁이고 어지럼증도 심해져요. 그러니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밤에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불을 조금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아까 알려드린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시면 잠이 훨씬 깊어집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활활 타오르면서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화가 날 땐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넷을 세면서 들이쉬고 여섯을 세면서 내쉬고 이 호흡만 5번 해도 끓던 마음이 가라앉고 혈압도 차분해집니다.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혈압약이에요. 이제 식단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혈관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짠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을까요?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는 콩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다 우리 밥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씩 드세요.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줌. 그러니까 손바닥에 살짝 담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짭짤하게 양념된 것 말고 그냥 구운 것으로 드세요. 셋째, 우리 전통 발효 음식입니다.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음식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다만 짜지 않게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좋지만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그 소박한 밥상, 거기에 건강의 답이 있어요. 서양식, 비싼 음식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줄이셔야 할 것도 있어요. 너무 짠 음식, 그리고 기름지고 단 음식입니다. 라면 국물을 다 드시거나 짠 젓갈을 많이 드시면 혈압에 부담이 갑니다. 믹스커피나 단 음료도 줄이세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거든요. 대신 물을 따뜻한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좌우합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어나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까딱까딱,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서 몸을 깨우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앉아서 잠깐 숨을 고르고 그러고 나서 일어서세요. 이렇게만 해도 아침에 일어설 때 핑 도는 걸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신 다음엔 미지근한 물 한 잔,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을 꼭 챙겨 드세요. 따뜻한 밥이나 죽, 거기에 단백질 반찬 하나. 이렇게 시작하면 오전 내내 어지럽지 않고 기운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오전부터 핑 돌고 처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침에 잠깐이라도 햇빛을 보세요.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에 5분만 서 계셔도 됩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바로잡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밤에 잠도 잘 오게 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데 효과는 정말 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할 게 너무 많네. 복잡해서 못하겠다. 아니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아주 쉽게 추려드릴게요. 아침에 물 한 잔, 밥 한 끼, 1시간에 한 번 일어나서 까치발, 자기 전에 다리 올리고, 종아리, 마사지, 이 정도면 됩니다. 거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한 달 뒤 여러분은 분명 달라진 자신을 느끼실 겁니다. 어지럼증이 줄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처지지 않고 주변에서 요즘 얼굴 좋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정정하고 활기차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관리의 보람이죠. 자, 여기서 잠깐 심장박동 이야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아까 부정맥이라는 말을 했죠. 이게 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평소에 일정한 박자로 뜁니다. 마치 시계 초침처럼 똑딱똑딱 규칙적으로요. 그런데 이 박자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 박자 건너뛰거나 이렇게 박자가 엉망이 되는 걸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심장이 제대로 못 뛰면 피를 충분히 못 밀어내니까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잦은 분들은 24시간 동안 심장 박동을 기록하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기계를 가슴에 붙이고 하루를 평소처럼 보내면 그동안 내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다 기록됩니다.
어지러운 순간에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수원의 그분도 이 검사를 받으셨는데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심장 박동수도 적절하고 박자가 엉키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심장 초음파에서도 심장 근육이 힘차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지럼증의 범인이 심장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진짜 원인이 생활 습관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꼭 들으세요. 어지럼증이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니지만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서 어지러울 때. 둘째,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울 때. 셋째,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답답하면서 어지러울 때. 넷째, 쓰러져서 한참 동안 의식이 안 돌아올 때. 이런 경우는 뇌나 심장의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절대 집에서 버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구급차를 부르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 이야기는 검사를 받아서 큰 병이 없다고 확인된 분들을 위한 겁니다. 아직 검사 한 번 안 받아보셨다면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한번 확인부터 받으세요. 그게 순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안심하고 다시 순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어떻게 도는지 한번 그림처럼 떠올려 보세요. 심장에서 출발한 깨끗한 피가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발끝, 손끝, 머리끝까지요. 그리고 그 피가 일을 다 하고 나면 정맥을 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이 문제예요. 특히 발끝에서 심장까지 올라오는 길은 중력을 거슬러야 하니 힘이 많이 듭니다. 이때 누가 도와준다고 했죠? 네, 종아리입니다.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정맥을 꾹 짜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걷기만 잘해도 종아리가 알아서 펌프질을 해줘요. 가장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돈도 필요 없죠. 그냥 동네 한 바퀴, 하루 30분. 이것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살아납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그 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었다 놨다, 팔도 같이 흔들어 주세요. 또 박수를 치면서 걸으면 더 좋아요. 손바닥에는 우리 몸의 여러 곳과 연결된 자리가 많거든요. 박수를 짝짝 치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손과 발이 동시에 자극되면서 순환이 확 살아납니다. 계단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한두 층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보세요. 계단 오르기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동시에 강하게 키워줍니다.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내려갈 때는 무릎에 부담이 가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올라갈 때만 계단,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다리 붓는 것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신발이 꽉 끼고, 이게 바로 종일 앉거나 서서 피가 다리에 고였다는 증거예요. 이 부종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알려드린 다리 올리기입니다.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 올리면 고였던 물이 쭉 빠져나갑니다. 또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 해주세요.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부드럽게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낸다는 느낌으로요. 로션이나 오일을 살짝 바르고 하시면 더 부드럽습니다. 자기 전에 5분만 해도 다음날 아침 다리가 한결 가볍습니다. 자, 이번엔 특히 마른 체형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격이 작고 마르신 분들은 원래 혈압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병이 아니라 체질입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활동량이 줄거나 끼니를 걸으면 순환기 쪽에 문제가 더 잘 생깁니다. 그러니 더더욱 규칙적으로 드시고 근육을 키우셔야 해요. 특히 마르신 분들은 근육이 적어서 종아리 펌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살을 빼겠다고 무리하게 굶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서 근육을 만드셔야 해요. 마른 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육이 탄탄한 게 건강한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시는 71살 된 한 여성분입니다. 평생 마른 체형이셨고 늘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셨는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핑 돌아서 무섭다고 하셨답니다. 이분께 알려드린 건 딱 2가지였어요.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먼저 까딱까딱 움직이고 천천히 일어나기, 그리고 새참으로 단백질 챙겨 먹기. 2달쯤 지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텃밭에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 핑 도는 게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같이 뛰어놀 정도로 기운이 나셨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맞아요. 정말 간단합니다. 몰라서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아셨으니 이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께 한 말씀.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니 새로 어지럼증이 생겼다면 드시는 약을 한번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상의하세요.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기저질환, 그러니까 평소에 다른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어지럼증이 아주 심하시거나 최근에 큰 수술을 하셨다면 더욱 그래요.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결국 나와 내 주치의니까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안전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방법을 알아도 작심삼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딱 붙이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습관 쌓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세수는 매일 하시죠? 그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세수하기 전에 까치발 10번, 양치하는 동안 발목 까딱까딱. 이렇게 이미 하는 일에 새 운동을 붙이면 따로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광고가 알람 역할을 해주니까요. 또 하나,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루에 100번씩 하겠다라고 하면 사흘 만에 지칩니다. 처음엔 까치발 10번이면 충분해요. 그게 익숙해지면 20번, 30번 늘리시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리는 것. 이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야 큰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같이 까치발을 들고 같이 산책을 나가고 같이 건강한 밥상을 차리면 훨씬 오래 갑니다. 서로 챙겨주고 안 하면 잔소리도 해주고 아까 그 수원 부부처럼요. 건강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강해집니다. 우리 함께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변화를 느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똑같이 지내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기록을 해보세요. 오늘 어지러웠는지 안 어지러웠는지, 다리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기운이 났는지, 처졌는지. 공책에 동그라미 하나만 쳐도 됩니다. 일주일만 적어봐도 아, 내가 운동한 날은 덜 어지러웠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처음 사흘은 좀 힘들 수 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 종아리가 뻐근하고 새 습관이 어색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 다리가 가벼워졌네 하는 작은 변화가 옵니다. 2주가 지나면 어지러운 횟수가 확실히 줄어요. 한 달이 지나면 그게 완전히 몸에 밴 습관이 됩니다. 딱 한 달. 한 달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절대 참고 계속하지 마세요. 즉시 멈추고 앉아서 물을 드시면서 쉬세요. 운동은 내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무리해서 다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몸이 안 좋으면 오늘은 쉬셔도 됩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게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양이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 목이 안 말라도 일부러 물을 챙겨 드세요. 물 마시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후로 한 잔씩, 그리고 자기 한두 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하루에 5-6잔을 자연스럽게 드시게 됩니다.
다만 자기 직전에 너무 많이 드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니 잠들기 직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조절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어디가 아프고 기운이 없고 자꾸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강한 분들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챙기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핵심만 추려볼게요. 첫째, 어지럼증의 진짜 원인은 저혈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검사에서 다른 병이 없다면 낮은 혈압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갑자기 핑 돌고 식은땀 나는 건 혈관 미주신경성 실신일 수 있고 그때는 억지로 서 있지 말고 바로 앉거나 기대서 넘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어지럼증과 무기력의 진짜 범인은 오래 앉아있고 끼니를 거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넷째,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니 까치발 들기와 다리 운동으로 종아리 펌프를 깨우세요. 고혈압인 분은 목과 어깨를 푸는 이완 운동을 함께 하세요. 다섯째, 규칙적인 새끼 식사, 단백질, 충분한 물,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혈압 숫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운동과 식사라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게 어지럼증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실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운동과 식단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강력한 약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내 몸은 늘 뒷전이었죠.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차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까치발 한번, 물 한 잔,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해집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